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작은 화분 하나 앞에서 이상할 만큼 마음이 오래 머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방 안쪽에도 이 끝이 살짝 처진 식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창문 밖은 어둡고 냉장고는 혼자 웅웅거리고 휴대폰 화면은 너무 밝아서 괜히 눈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흙냄새가 조금 남아있는 화분 앞에 서면 마음이 조용히 낮아집니다. 남들은 그걸 그냥 취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살아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능력을 잃은 사람은 언젠가 자기 마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분 하나 못 키운다고 바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는 선인장에게 이미 여러 번 사과문을 써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같은 밤을 지나고 있어도 서울의 밤과 부산의 밤, 하노이의 밤과 LA의 새벽은 조금씩 다른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단순히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록색이 눈에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무언가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빨리 결과를 내지 않아도, 당장 박수 받지 않아도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을 조용히 해내는 사람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살피고 잎의 방향을 보고 흙의 마름을 손끝으로 확인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화분이 감사장을 써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써준다면 조금 무서울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화분 옆에 선생님 어제 물이 과했습니다 하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다면 저는 아마 이사를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보상의 돌봄 속에 한 사람의 깊은 얼굴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증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로 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천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식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격이 온화해지고 세상 모든 갈등을 웃으며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화분을 사랑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잔소리를 물주듯 쏟아붓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아주 충분히, 그리고 약간 과습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분명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생명이 자기 속도대로 자란다는 사실을 매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가꾸는 대로 늙는다. 저는 이 말이 식물 앞에서 더 또렷해진다고 느낍니다. 얼굴의 주름은 세월이 만들지만 마음의 결은 습관이 만듭니다. 아침마다 화분을 살피는 사람과 아침마다 남의 흠만 살피는 사람은 같은 나이를 먹어도 전혀 다른 표정으로 늙어갑니다. 한 사람은 잎이 조금 올라온 것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는지를 세어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 더
편안할지는 굳이 논문을 가져오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논문을 가져오면 더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생명체 돌봄 행위가 개인의 정서 조절과 자기 효능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말은 참 어렵지만 결국 뜻은 간단합니다. 내가 뭔가를 살피고 돌볼 때 나도 조금 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숨겨진 얼굴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잎을 닦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안에 거칠어진 부분도 함께 닦고 있습니다. 흙이 말랐는지 보는 동안 자기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도 어렴풋이 느낍니다. 창가로 화분을 옮기는 동안 자기 삶에도 조금 더 빛이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말은 잎을 떼어내는 동안 오래 붙잡고 있던 서운함 하나쯤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공부가 아닙니다. 손끝으로 배우는 공부입니다.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이 나중에 따라오는 공부입니다. 조금 기발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식물은 인간처럼 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동과 환경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식물은 빛의 방향을 따라 몸을 틀고 어떤 식물은 잎의 기공을 열고 닫으며 수분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식물은 자기 방식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느린 회의를 매일 열고 있는 셈입니다. 안건은 햇빛이 충분한가? 물은 너무 많은가? 이 인간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정도일 것입니다. 회의록은 남기지 않지만 결과는 입 끝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식물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느린 신호를 읽는 사람이 됩니다. 큰 소리보다 작은 기색을 믿게 되고 겉모습보다 안쪽의 상태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사이코패스냐 천재냐 하고 묻는 질문 자체가 조금 우스우면서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현대인이 가진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혼자 흙을 만지고 식물과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이 현실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깊은 감각을 가진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거칠게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 관계가 늘 말과 평가와 계산으로 가득할 때 식물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습니다. 잘난 척도 하지 않고 비교도 하지 않고 어제보다 조금 자랐다고 단체 채팅방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 점 하나만으로도 식물은 꽤 훌륭한 이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일로 증명하고 부모일 때는 자식으로 증명하고 사회에서는 성과로 증명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역할이 하나씩 줄어들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작은 화분 하나가 뜻밖의 대답을 줍니다. 당신이 오늘 물을 주지 않으면 잎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아직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업적은 아니지만 삶은 원래 거대한 업적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창문을 여는 손길, 먼지를 닦는 손수건, 그런 작고 반복적인 일들이 한 생명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작은 생명을 돌보다 보면 내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감각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창가를 보면 압니다. 잎이 있는 곳에는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곳에는 아직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화분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잎은 시들고 어떤 줄기는 힘없이 꺾이고 어떤 식물은 이름도 모른 채 집에 들어왔다가 이름을 알기도 전에 떠납니다. 참으로 짧은 동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흙을 고르고 다시 작은 생명을 들이는 사람은 쉽게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숨은 얼굴은 괴상한 얼굴도 아니고 특별히 천재적인 얼굴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돌볼 줄 아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누군가의 상태를 살피고 조용히 곁을 내어주고 생명이 스스로 자랄 시간을 허락하는 얼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드럽게 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와 함께 마음이 굳고 어떤 사람은 나이와 함께 마음이 깊어집니다. 저는 식물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후자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고 돌봄과 시간 속에서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밤에도 창가에 화분을 한 번 더 바라본다면 그것을 사소한 습관이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안에 남아있는 다정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직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식물도 자기 방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통해 자기 마음을 조금씩 살리고 있구나. 물론 식물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는 편이 밤에는 조금 더 따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기 안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됩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설거지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뉴스도 한번 켜보고, 휴대폰을 열어 누가 무엇을 올렸는지 대충 훑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지나고 집안의 소리가 하나씩 줄어들면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왜 오늘은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을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대로 두면 밤 공기처럼 방 안에 천천히 퍼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럴 때 커다란 위로보다 아주 작은 생명의 움직임에 더 기대게 됩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순간을 조금 다르게 통과합니다. 그는 외로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곧장 그것을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화분 앞에 앉아 흙을 만져보고 잎의 방향을 살피고 혹시 물이 부족한지 조용히 확인합니다. 남이 보면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짧은 행동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상해서 내가 나만 바라보면 점점 커지고 내가 다른 생명을 바라보면 조금 작아집니다. 마치 밤에 천장만 보고 있으면 걱정이 괴물처럼 커지지만 창밖에 작은 불빛 하나를 보면 그래도 세상이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빈 방이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이 사람을 외롭게 합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어도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열려 있으면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아끼지 못하고 아무 곳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깊이 외롭습니다. 그러니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아직 사랑할 대상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식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화분에게 오늘 힘들었다고 말해도 식물은 네 마음 이해해 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했다면 그것은 위로보다 공포에 가까울 것입니다. 밤 11시에 스킨답서스가 갑자기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장 집을 나갈 겁니다. 그러나 식물의 위로는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옵니다. 그것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오늘 누구에게 인정받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을 향하고, 물이 있으면 물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속도대로 잎을 냅니다. 이 단순한 존재 방식이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한마디 하려다가 잔소리로 들릴까봐 삼키고, 친구에게 서운함을 말하려다가 괜히 체면이 상할까봐 웃고, 배우자에게 기대고 싶다가도 또 같은 이야기라고 할까봐 입을 닫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사람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식물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흙 냄새를 맡고 손끝에 묻은 작은 먼지를 털어내면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발한 잡지식을 하나 곁들이자면 어떤 식물은 밤이 되면 잎을 접거나 방향을 바꾸는 수면 운동을 합니다. 사람처럼 이불을 덮고 코를 고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의 밤 자세를 갖는 셈입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 귀엽습니다. 하루 종일 빛을 받다가 밤이 오면 조용히 몸을 접고 쉬는 존재라니요. 우리는 가끔 식물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밤이 와도 쉬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낮에 들었던 말과 내일 해야 할 일을 계속 씹습니다. 식물은 말없이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것은 계속 뻗기만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접고 쉬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학술적 문구로 표현하자면 식물 돌봄은 고립된 개인의 정서적 자기 조절 과정에서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결국 이런 뜻입니다. 말없이 살아있는 것을 돌보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어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물 한 컵을 천천히 따르는 손동작이 나를 살리고 어떤 날은 새잎 하나가 나를 붙잡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은 큰 위로를 기다리다가도 실제로는 작은 초록 하나 때문에 다시 하루를 견딥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몸으로 합니다. 외로운 날에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부끄럽게만 여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외로움을 조금 부드럽게 만집니다. 흙을 만지듯이 마른 잎을 떼어내듯이 너무 깊이 찌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독을 만납니다.
문제는 고독을 만났을 때 그것을 원망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사색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식물을 곁에 두는 사람은 고독을 사색으로 바꾸는 법을 조금씩 배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정돈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식물도 제대로 못 키운다. 내가 물만 주면 죽는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식물이 아니라 잠수함을 키우신 것 아닐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식물을 잘 키운다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식물 앞에서 자기 성격을 알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은 과습을 만들고 너무 잊고 사는 사람은 마른 흙을 만듭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너무 붙잡으면 숨이 막히고 편하게 둔다며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마릅니다. 식물은 조용하지만 아주 정직한 선생입니다. 조금만 지나쳐도 잎이 말해줍니다. 말은 없지만 표정은 숨기지 못합니다. 인간보다 낫습니다. 인간은 괜찮다면서 3일 동안 문자를 안 보기도 하니까요.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결국 자기 마음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바쁨이 우리를 대신 견디게 해줍니다.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바쁨이 줄고 마음의 빈칸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지가 중요합니다. 불평으로 채우면 얼굴이 굳고 비교로 채우면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작은 돌봄으로 채우면 이상하게도 시간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작은 돌봄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어도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말없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돌보는 자신의 손길이 있고 그 손길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방 안에 작은 식물이 하나 있다면 한 번만 바라보십시오. 잎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흙이 조금 말라 있어도 줄기가 살짝 기울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식물은 당신에게 완벽한 보호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한번 바라봐 주는 마음, 필요할 때 물을 주는 손길, 너무 조급하게 잡아당기지 않는 기다림을 원할 뿐입니다. 어쩌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창한 사랑보다 오늘 나를 한번 조용히 바라봐주는 누군가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로움은 완전히 어둡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초록의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젊을 때 들으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기다리라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메시지를 보냈으면 바로 답이 와야 하고 씨앗을 심었으면 내일쯤 싹이 나야 하고 운동을 시작했으면 사흘 뒤에는 거울 앞에서 제법 근사한 변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그렇습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나서 다음날 괜히 들여다봅니다. 어제보다 컸나? 잎이 하나 더 나왔나? 식물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집주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만에 성장 보고서를 요구하는 인간이라니. 회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참 냉정할 만큼 정직합니다. 사람의 조급함에 맞춰 자라주지 않습니다. 오늘 물을 주었다고 내일 꽃이 피지 않고 햇빛 좋은 자리에 옮겨 놓았다고 해서 갑자기 줄기가 팔뚝처럼 굵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잎은 그대로이고
흙은 조용하고 줄기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금방 의심합니다. 이거 죽은 것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한 것 아닌가? 괜히 들여온 것 아닌가? 그런데 식물을 오래 키운 사람은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흙 아래에서는 뿌리가 길을 찾고 있을 수 있고 줄기 안에서는 다음 잎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멈춘 시간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것 같고 내 몸은 예전만 못하고 오래 노력한 일도 눈에 띄는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 마음이 급해집니다. 더 밀어붙여야 하나, 더 말해야 하나, 더 붙잡아야 하나. 그러나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싹을 빨리 보려고 씨앗을 파헤치면 결국 싹을 죽인다. 이 말은 식물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관계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너무 자주 확인하고 너무 세게 흔들고 너무 빨리 답을 요구하면 아직 자라야 할 것이 다치고 맙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매일 배웁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오늘 할 일을 조용히 한 뒤 내일의 결과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고 햇빛이 부족하면 자리를 옮기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는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물러섬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자식에게도 그렇고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니까 자꾸 간섭하고 걱정되니까 자꾸 확인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재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나는 데서 더 깊어집니다. 학술적 표현을 빌리자면 식물 돌봄에서 나타나는 지연된 보상 구조는 개인의 충동 조절 능력과 장기적 시간 감각을 훈련하는 경험적 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딱딱하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식물은 당장 보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다리는 근육을 길러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시대에 식물은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오늘의 정성이 내일 바로 박수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이지 않는 시간도 삶의 일부라고 성장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재밌는 잡지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대나무는 땅 위로 크게 자라기 전 오랫동안 뿌리를 뻗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은 처음 몇 해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이 거의 없어 보이다가 뿌리 체계가 준비된 뒤 놀랄 만큼 빠르게 솟아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집 화분이 대나무처럼 어느 날 천장을 뚫고 올라오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장이라기보다 인테리어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보이는 성장이 늦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시간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보이지 않아도 생명은 자기 안에서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기다림보다 추진력이 더 칭찬받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성과를 내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빠른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참는 힘,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힘, 내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힘,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는 힘, 이런 힘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식물 앞에서 조금씩 자랍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다는 사실을 배우며 사람에게도 과한 걱정과 과한 사랑이 숨을 막히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가끔 화분 앞에서 사람 관계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인정과 격려를 조금 더 받아야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오히려 지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자주 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말려두어야 뿌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의 사랑을 줍니다. 내가 좋은 방식이 상대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선인장에게 논에 물 대듯 사랑을 주면 선인장도 당황합니다. 아마 속으로 이 인간은 나를 연꽃으로 착각하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선인장이 그렇게까지 냉소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은 상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식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매일 봅니다. 다만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을 뿐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연락을 끊고 무심해지는 것이 기다림은 아닙니다. 다만 자식의 삶을 내 불안으로 계속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기다림은 아닙니다. 다만 늦어진 나를 미워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잎이 조금 처졌다고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이 늦게 핀다고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겨울에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휴식일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지혜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바로 무시로 해석하지 않고 누군가의 느린 변화를 무능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자기 인생의 늦은 계절도 함부로 실패라고 부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빠른 결론을 좋아하지만 생명은 대개 느린 이해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파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식의 변화든 관계 회복이든 몸의 회복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그것들은 대부분 식물처럼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움직이고 어느 날 작은 잎 하나처럼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밉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필요한 물을 주고 오늘 가능한 빛을 드리고 너무 춥지 않게 마음의 창을 닫아주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생명의 시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어려운 단순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느리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것은 원래 밖에서 보기에는 오래 조용한 법이니까요. 잎 하나가 아주 조금 노랗게 변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대개 사람의 마음이 기우는 순간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식물을 오래 바라본 사람은 압니다. 변화는 언제나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이 시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잎끝이 마르고 줄기의 탄력이 줄고 흙 냄새가 조금 달라지고 햇빛을 향하던 방향이 어딘가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바쁜 사람은 그것을 놓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았지만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게으릅니다. 익숙한 것은 쉽게 배경으로 밀어버립니다. 화분도 그렇고 배우자의 표정도 그렇고 오래된 친구의 한숨도 그렇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배경을 다시 앞으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푸르구나, 예쁘구나, 시들었구나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잎이 조금 아래로 내려갔는지, 새잎색이었든지, 화분을 들었을 때 무게가 달라졌는지, 물을 준 뒤 흙이 너무 오래 젖어 있는지 살핍니다. 남들이 보면 예민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앞에서 예민하다는 말은 꼭 나쁜 말이 아닙니다. 무딘 사람은 편할 수 있지만 너무 무디면 늦게 후회합니다. 오래된 격언처럼 작은 균열을 놓치면 큰 벽이 무너진 뒤에야 깨닫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큰 다툼보다 오랫동안 무시된 작은 신호들이 관계를 더 깊이 상하게 합니다. 저는 식물을 돌보는 일이 일종의 침묵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예요. 햇빛 조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알림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앱이 생긴다면 꽤 편하겠지만 아마 우리는 또 알림이 너무 많다고 꺼버릴 겁니다.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도움을 원하면서도 알림은 싫어합니다. 어쨌든 식물은 말 대신 상태로 말합니다. 잎의 결, 색의 농도, 줄기의 각도, 흙의 촉감으로 자기 형편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읽어내려면 오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본다는 것은 사랑의 가장 조용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 능력은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일이 많아집니다. 서운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들어도 별일 아니라고 말하고, 외로워도 바쁘게 지낸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픈 이야기를 줄이고 자식은 부모가 걱정할까봐 힘든 사정을 숨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래 살았으니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래 살수록 더 조심해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은 이해가 아니라 방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지점을 잘 압니다. 매일 보는 잎도 매일 같지 않듯이 매일 보는 사람도 매일 같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식물 돌봄 과정에서 발달하는 미세 단서 탐지 능력은 비언어적 정서 인식과 환경 민감성의 상호 연관성을 논의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이런 뜻입니다. 말 없는 신호를 읽는 연습은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식물을 잘 키운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인간관계를 꿰뚫어 보는 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원예점 사장님들은 전부 심리 상담계를 지배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만듭니다. 식물을 오래 돌본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잎이 푸르러 보여도 뿌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겉흙은 말라 보여도 속흙은 아직 축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겉은 조금 시들어 보여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웃는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고 말수가 줄었다고 반드시 냉정해진 것도 아니며 잠시 흔들린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한 장면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의 표정, 오늘의 말투, 오늘의 실수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결정해 버립니다. 식물은 그런 조급한 판단을 부드럽게 늦추어 줍니다.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말하자면 식물의 잎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잎의 표면에는 아주 작은 기공들이 있어 공기와 수분을 조절합니다. 식물은 그 작은 문을 열고 닫으며 숨쉬고 버티고 자기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문, 닫는 문, 잠시만 열어두는 문.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닫고 살아서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열어두어서 쉽게 지칩니다. 식물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열고 닫는 균형 속에서 버틴다고 말입니다. 계속 열려 있으면 마르고 계속 닫혀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거리의 감각을 배웁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때와 조금 떨어뜨려야 할 때를 압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도 한여름 직사광선에는 잎이 탈 수 있고 그늘을 견디는 식물도 너무 오래 어두우면 힘을 잃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된다고 매일 확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편하게 해준다는 말로 너무 오래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관심, 적당한 침묵. 이것은 말로 배우기 어렵지만 화분 앞에서는 매일 배웁니다. 참 신기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인간관계 강의를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수강료는 물값 정도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선생님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이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능력은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크게 말하고 많이 설명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말하지 않은 것을 조용히 알아차려주는 사람이 더 귀해집니다. 오늘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구나.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병원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래된 친구가 농담을 하지만 마음이 조금 비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눈이 자라기 쉽습니다. 그는 이미 잎 하나의 침묵 앞에서 오래 머무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섬세함이 늘 편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아차리는 사람은 때로 더 많이 피곤합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도 혼자 느끼고 사소한 말투 변화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가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민함은 잘 다루면 상처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칼이 위험한 물건이지만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서는 좋은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듯이 예민함도 자기 연민과 지혜를 만나면 깊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느끼는 능력이 아니라 느낀 것을 어떻게 품느냐입니다. 식물이 가르치는 관찰은 집착과 다릅니다. 하루 종일 붙어서 잎 하나를 감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금 무서운 관리입니다. 식물도 숨 좀 쉬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식물을 오래 키우는 사람은 이 차이를 배웁니다. 잎이 처졌다고 당장 물을 들이붓지 않고 먼저 흙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조용하다고 당장 캐묻지 않고 먼저 분위기를 살핍니다. 어떤 침묵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어떤 침묵은 혼자 있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힘이 바로 깊은 관찰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아침에도 화분 앞에서 조금 오래 머물렀다면 그것을 쓸데없는 습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당신은 작은 생명의 신호를 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어느 날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늦게 알아차리면 살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끝이 조금 마른 정도라면 아직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 정도라면 아직 마음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 물을 줄지, 빛을 줄지, 바람을 줄지, 아니면 그저 조용히 기다려 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선택 앞에서 서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 없는 신호를 읽는 눈은 결국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는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기르는 일은 처음에는 분명히 바깥에 무언가를 돌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작은 화분을 사오고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드는 자리를 찾아줍니다. 잎이 먼지를 뒤집었으면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줄기가 한쪽으로 기울면 화분을 살짝 돌려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식물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돌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이상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내가 식물을 기른 것이 아니라 식물이 나를 아주 조용히 기르고 있었다는 느낌입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어떤 배움은 선생님보다 화분이 더 오래 남깁니다. 적어도 화분은 시험지를 내밀지는 않으니까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자비로운 스승입니다. 식물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흙이 너무 마르면 식물이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너무 젖어 있어도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자주 떠올립니다. 마음도 너무 메마르면 굳어지고 너무 많은 감정으로 젖어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걱정이 지나치게 많아도 원망이 오래 고여 있어도 미련이 끈적하게 남아 있어도 사람은 제대로 숨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내 마음의 흙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너무 말라 있지는 않은가? 혹은 너무 젖어 있어 뿌리까지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래된 지혜는 말합니다. 사람은 남을 가꾸는 방식으로 결국 자신을 드러낸다. 참 맞는 말입니다. 식물을 대하는 손길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묻어납니다. 너무 급한 사람은 물을 자꾸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화분을 들여다봅니다. 잊고사 단제크렌 오론데른 마른 뒤에야 놀랍니다. 완벽주의자는 잎 하나가 삐뚤어져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그 모든 성격을 조용히 비춰줍니다. 그러면서도 심하게 꾸짖지는 않습니다. 그저 잎을 조금 쳐뜨리거나 색을 조금 바꾸거나 성장을 멈추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이 정도로만 신호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사람은 되게 참고 참다가 어느 날 긴 문자 12줄을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화분으로 치면 뿌리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실패입니다. 정성을 들였는데도 시드는 식물이 있습니다. 물도 주었고 햇빛도 보게 했고 나름대로
이름까지 붙여주었는데 어느 날 잎이 축 처지고 줄기가 물러집니다. 그때 이상하게 미안합니다. 큰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마음이 걸립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나? 너무 적게 줬나? 바람이 부족했나? 애초에 이 집이 맞지 않았나? 작은 화분 하나 앞에서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실패를 남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내 손길의 방식을 돌아보는 태도는 인생 후반에 특히 귀합니다. 학술적 문장으로 말하자면 식물 재배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은 돌봄 주체가 자신의 개입 방식과 환경 조성 능력을 성찰하게 하는 반복적 피드백 체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은 조용하지만 매우 정직한 피드백을 줍니다. 사랑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정성을 들였다고 반드시 맞는 방식은 아니며 좋은 의도도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 관계에서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자식을 위한다고 너무 많이 간섭하고 배우자를 걱정한다고 계속 확인하고 친구를 아낀다며 원치 않는 조언을 쏟아냅니다. 마음은 사랑인데 방식은 과습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물처럼 양과 때를 알아야 합니다. 기발한 잡지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많은 식물은 가지치기를 통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가지를 자르는 일이 잔인해 보입니다. 아까워 보이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잎이나 약한 가지를 정리해주면 식물은 남은 에너지를 더 필요한 곳으로 보냅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붙잡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오래된 자존심, 이미 지나간 서운함,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젊은 날의 후회, 하지 못한 말들, 모두 내 것 같아서 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 삶 전체가 약해집니다. 어떤 것은 잘라내야 남은 것이 살아납니다. 가지치기는 포기가 아니라 남은 생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깊은 얼굴을 다시 봅니다. 그는 실패를 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식물이 시들면 마음 아파하지만 그 마음 아픔에서 배웁니다. 흙을 바꾸고 물 주는 간격을 조절하고 햇빛의 방향을 다시 살핍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식에게 너무 날카롭게 말했던 나를 돌아보고 친구의 침묵을 너무 쉽게 오해했던 순간을 생각하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며 오래 버틴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꿉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굳어지기 전에 아직 뿌리가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기른다는 말은 듣기에는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꽤 성가신 일입니다. 내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가끔 냉장고 뒤쪽 먼지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불안이 많았구나.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통제하고 있었구나. 나는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조금 민망합니다. 화분 앞에서 인생 상담을 받는 기분입니다. 상담료는 무료지만 자존심은 약간 긁힙니다. 그래도 이런 민망함은 좋은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바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식물은 우리에게 느리게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매일 새 잎을 내지 않아도 괜찮고, 꽃이 늦어도 괜찮고, 겨울에는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도 몸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게 젊은 날의 속도를 요구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하지? 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지? 하지만 식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봄의 일과 겨울의 일이 다릅니다. 겨울에 꽃을 강요하면 식물도 지칩니다. 인생의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보온입니다. 따뜻한 말, 충분한 쉼, 무리하지 않는 하루, 그리고 작은 빛입니다. 식물을 기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흙을 고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무거운 흙처럼 나를 오래 적게 만듭니다. 어떤 습관은 햇빛을 막는 두꺼운 커튼처럼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떤 기억은 이미 마른 잎인데도 계속 붙어 있어 새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정리하는 일이 자기 돌봄입니다. 대단한 결심만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화분을 창가로 조금 옮기듯 하루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일이 사람을 살립니다. 물을 한 번 덜 주듯 걱정을 한 번 덜 붙잡는 일이 마음을 살립니다. 마른 잎을 하나 떼어내듯 오래된 원망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일이 남은 시간을 살립니다. 그러니 식물을 좋아하는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생명이 한 번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조용한 시간에도 안쪽에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이 항상 사랑은 아니라는 것도, 때로는 잘라내야 더 건강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아직 돌볼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돌볼 마음을 잃을 때 정말 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끼지 못할 때 마음이 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늘도 화분 앞에서 잎을 살피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아주 천천히 마지막 숨을 고릅니다. 창밖의 밤은 더 깊어지고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눈을 반쯤 감고 있을 수도 있고 선풍기 소리가 멀리서 잔잔한 파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창가에 놓인 작은 식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잎 하나가 조금 상했어도, 줄기가 조금 기울었어도, 꽃이 아직 피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늘 조금씩 흔들리며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그 마음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식물은 하루 물을 늦게 받았다고 곧장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도, 조금 서툴러도 다시 살피고 다시 손을 내밀면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아직 뿌리가 남아있고 그 뿌리는 조용한 밤 속에서 보이지 않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저 마음의 흙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밤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창가에는 또 다른 빛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 빛은 요란하지 않게 입 위에 머물고 당신의 손은 어제보다 조금 더 천천히 화분 쪽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 순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식물을 기르는 사람인 동시에 자기 삶을 다시 기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도 그렇게 조금씩 푸르러질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속도로 말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창가에 놓인 식물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세입도 이 밤을 무사히 지나 아침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스크립트 종료. 안녕히 주무세요.